최근에 엄청난 기술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효율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023년 2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를 발표한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븐 공대에선 이 연구를 두고 해리포터 라이트 센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얻어졌거든요. 정말 마법과 다름없는 그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10,000원을 넣었는데 20,000원이 나왔어요. 빛을 쐈는데 무려 200% 효율로 전기 신호를 바뀌었거든요. 솔직히 올해 나온 연구들 중에서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연구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 때문에 정력이 부족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정말로 오랜만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연구였습니다. 먼저 왜 이런 연구가 필요한지 사전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들은 물리적인 기여를 통해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20세기에 이런 자동차에는 전자제품이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라디오였죠. 왜냐면 현대 반도체의 핵심인 모스펫이라는 소자 자체가 1960년대 우리나라 과학자 강대현 박사가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반도체가 탑재되기 시작한 것도 매우 최근의 일이에요. 서라운드 뷰, 충돌 반위 센서를 비롯해서 계기판도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바야흐로 달리는 전자제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는 전기차 기준으로 약 1000개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 탑재되는 반도체의 수는 최소 수천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차는 충돌 직전에 차가 알아서 급정거를 찍 해주면서 사고를 방지해주죠. 이건 자동차 앞에 있는 충돌을 방지하는 프론트 센싱 카메라, 옆에는 사이드 센싱 카메라 등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센서 시장은 2020년 170억 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조사 기관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앞으로 연평균 10.4%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아니라 이제 초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주목을 받게 될까? 자동차 간판 만드는 그런 기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랑 센서 쪽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거 두 개가 없으면 자율주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차 타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있습니다. 센서가 탐지를 합니다. 띠릭, 앞에 뭔가 커다란 게 있어요. 어떡하죠? 라는 신호를 자동차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에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반도체는 순식간에 브레이크! 빨리 정지해!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자동차를 급정거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센서가 없으면 차량용 반도체는 무용지물입니다. 바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센서는 눈, 코, 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 막고, 듣고, 만지지 않으면 뇌가 아무리 좋아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좋은 센서는 필수적입니다. 자동차에는 20에서 30종, 200여 개 이상의 센서가 사용됩니다. 온도부터 압력, 모션, 속도, 가스센서 등등 수도 없이 많죠. 삼성전자도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 2년 전 뛰어들었고 최근에 이역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을 공개할 정도로 이 분야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빛이 너무 약해서 신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적은 빛도 크게 증폭할 기술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100% 이상의 효율이 해리포터 같은 마법 세계에서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실제 세상에서도 가능하다. 에인트호븐 공대 연구진이 며칠 전에 했던 말입니다. 연구진은 아픈 환자들의 생체 신호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 여기 애플워치 뒤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는 불빛이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불빛이 나옵니다. 제 애플워치 뒤에서는 이렇게 불빛이 막 나와요. 이건 적외선인데요. 적외선으로 심박수를 셀 수 있어요. 애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애플워치를 꼭 맞게 착용을 이렇게 하라고. 왜냐면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요 효율이 급감하거든요. 연구진 생각했어요. 요거 한 1m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환자들의 호흡이라던가 심박수를 잴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면 어떨까? 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애플도 못하고 있어요. 삼성도 못하고 있어요. 애플워치를 여기 놔두고 내 심박수를 여기서 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아주 약한 빛을 받아도 잘 구분을 해내고 효율적으로 빛을 전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낼까? 연구진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차세대 태양전지를 이용했어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봐주시고요. 연구진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층을 만들고 초록색 빛을 써봤거든요. 근데 웬걸? 효율이 200% 급증해버렸어요. 여기 연구원은 박사과정의 학생인데 원래 페로브스카이트를 연구하고 있었대요. 최첨단 태양전지에는 보통 두 개 층을 많이 쓰는데 이를 통해서 이미 적외선 파장 연구에서 양자 효율 70%를 달성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말했어요. Impressive, but not enough. 인상적인 수치긴 한데 아직 충분하진 않다고. 그러다가
예전에 연구를 하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추가적으로 빛을 비추면 효율이 올라가서 성능이 좋아졌다는 게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초록색 빛을 한번 비춰봤대요. 그러니까 근적외선 효율이 200%나 급증해버린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직까지 연구원들조차 정확히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건 현재 전세계 페로브스카이트 효율 1위는 유니스트의 석상현 교수 연구팀의 26.08%입니다. 올해 2월 네이처에 기재되며 세계 최고 에너지 전환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번 연구진의 200%는 뭔데? 에너지 효율이 아니에요. 얘는 근적외선 영역에서 양자 효율이에요. 적외선 광자를 얼마나 전자로 많이 바꿨냐는 거예요. 전자가 됐다고 모두 에너지가 되진 않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연구진은 10,000원으로 20,000원어치의 재료를 사온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20,000원어치 재료를 예를 들어 야채를 생으로 먹으면 최적의 에너지를 낼 수 없어요. 조리를 잘해서 이제 우리 몸이 최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죠. 기름으로 뭐 볶고 지지고 소스도 뿌려야죠. 하지만 200% 효율을 올린 것, 그것도 우연히 얻어내서 이유를 모르는 게 참 재밌습니다. 챗GPT 많이 쓰고 계시죠? 저희도 요걸 바탕으로 이제 소주 GPT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누가 글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최적의 댓글을 달아주는 딥러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딥러닝도 신기한 게 아직 개발자들이 왜 이게 잘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력학이 발전해가지고 증기기관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 뭘 하다 보니까 높은 온도에서 투입된 열량이 역학적인 움직임으로 바뀐 걸 알게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정확한 원리랑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열역학이 생긴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과학이 우연에서 나왔어요. 항생제도 플레밍이 실험 장비 안 치우고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엑스레이요? 렌트겐이 응급성 실험을 하다가 와이프 손을 실수로 찍었는데 와이프 손가락 뼈가 보이는 걸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우연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해요. 우연이 됐네? 왜지? 여기서 새로운 발견, 새로운 과학이 시작됐거든요. 항생제의 아버지 플레밍은 말합니다. 우연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절대로 특별한 현상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